심각해요. 심각해요. 굉장히 심각한 주제입니다. 이 가정의 경제권을 쥔 아내가 남편과 상의 없이 결혼 내내 모아둔 돈을 이 친정에 갖다 준 네. 그런 사연인데요. 참 남편 입장에선 제가 그냥 듣기만 해도 아주 화가 날 것 같은 그런 사연입니다. 근데 네. 친정도 처가 식구도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한테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이 고민은 아마 대전 가정행복상담소 이순옥 소장님과 함께 나누다면 충분히 해결되지 네,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아까도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네. 이런 사연이 있는데 물론 제가 뭐 처가인지 친정인지 그걸 나누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은 가족인 건 알겠는데 이런 몇십 년 동안 모은 돈을 한꺼번에 갖다 준다면 남편 입장에서 참 속상할 것 같은데요. 혹시 소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요? 뭐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이제 결혼해서 네. 처음에 그 남편이 공부를 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네. 보니까 이제 친정은 아시려니 하고 못했고요. 시댁은 또 이제 금방 결혼했으니까 이제 예의를 차려야 되니까 또 이제 시댁에는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용돈을 드리고 그랬거든요. 네. 그랬는데 어머님이 친정어머님이 기다려주시지 않고 일찍 돌아가시더라고요. 아, 그러는 그렇군요. 바람에 지금 생각해보면 두고두고 마음이 아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정말 부모님은 있을 때 계실 때 잘 해드려야 될 것 잘하세요. 같아요. 정말 네, 반성을 잘 해야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지만요, 소장님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요. 아내는 친정에, 남편은 시댁에 아무래도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불화도 생기는 거겠죠? 그렇죠. 그건 당연히 그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이나 또 감정면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공유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생각, 그래서 아내분은 친정 쪽에 또 남편분은 시댁 쪽에 또 마음이 가는 건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나 이제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또 정말 그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가야지, 그렇지 않고 감정에 따라서 이쪽 저쪽에 휘둘리게 되면 부부싸움도 많아질 뿐 아니라 또 원하지 않는 진짜 기본적인 그 가정 자체가 깨질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주제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저희가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사례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직장생활 10년차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직장생활 10년이면 큰 돈은 아니지만 아끼고 아껴 통장에 차곡차곡 돈 모으는 재미가 아주 재밌을 때인데요. 저는 통장은커녕 제 월급을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제 아내 때문이죠. 결혼 초부터 아내는 적금만이 살 길이라며 경제권을 달라고 했죠. 전 워낙 알뜰한 아내였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경제권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경제권을 쥔 아내는 처남이 사고를 쳤다며 도와주자고 처가에 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가족이니까 도와줘야 했죠.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처가 일이라면 두 손 두 발 걷고 도와주던 아내가 좀 서운하긴 했지만 전 그래도 가족이니까 하면서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 전 내친김에 사업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그동안 부어놓은 적금을 좀 쓰자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적금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얼마 전 처갓집이 이사를 간다고 해 전세금을 보태줬다는 겁니다. 그것도 적금 전부를요. 저는 왜 상의도 없이 그렇게 돈을 줬냐고 했더니 아내는 그게 무슨 잘못이냐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전 아내에게 그러면 당신이 우리 집에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화를 냈더니 아내는 따지고 보면 당신이 우리 집 도와준 거야? 아니잖아. 내가 알뜰살뜰 모아서 우리 집 도와준 거야.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 제가 돈을 벌지 않으면 우리 집 식구들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정말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직장생활 10년 동안 해서 처갓집을 위해 벌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너무 허무하고 답답합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저희가 사연을 쭉 들려드렸는데요. 참 남편 입장에서 보면 10년 동안 꾸준히 모은 돈을 고스란히 처가에 갖다 줬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남편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참 답답할 것 같은데 아내는 왜 이러는 걸까요? 네, 그 남편 입장에서 본다면 네. 정말 굉장히 속상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이제 결혼해서 큰 돈을 사용하게 될 때에도 당연히 상의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제 그 전에도 한번 그
처남의 일로 인해서 도와줬던 적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도와주게 되면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은 어쨌든 가정경제에 대해서 부부가 상의를 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상의 없이 도와줬다는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그런 발단이 되기도 하고요. 네. 또 계속 그것 때문에 원망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내 감정보다는 정말 이제 상의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상의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까 저희가 사례를 전해드렸을 때 그 사파의 세 번째 그림 보시면은 정말 남편의 그 황당한 표정 그리고 아내의 그런 당당한 표정을 보실 수가 있죠. 지금 화면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요. 맞아요. 네, 정말 이 사파가 모든 걸 대신해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맞습니다. 근데 상의를 물론 안 한 거는 잘못이지만 남을 도운 것도 아니고요. 친정을 도와준 거잖아요. 남편이 오히려 내 돈으로 왜 너네 집을 도와? 약간 이런 내 편, 네 편 이렇게 가리는 게 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거는 나중에 생긴 일이고요. 나중에 이제 말싸움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생긴 일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물론 이제 부모님들이 어렵다 하면 내가 도울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또 상의해서 얼마든지 도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이제 그렇게 계속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아닌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내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내가 모았다. 그래서 내가 내 친정에 줬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쎄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네. 이게 역지사지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남편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벌은 돈이야. 그래서 그렇죠. 내가 벌어서 만약에 내가 이걸 시댁에 이제 아내 입장에서 볼 때 시댁에 아내와 전혀 상의 없이 줬다고 한다면 아내의 기분이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맞아요. 아내도 예, 바꿔서 속상하겠죠. 생각하면. 예. 그렇죠. 바꿔서 생각하면 이거는 미안해라고 얘기를 해야 될 일이지 이건 내가 잘했다라고 이렇게 싸워야 될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돈에 대한 문제는 나중의 문제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부부간에 어떤 기본적인 예의에 대한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뭐 맞습니다. 돈이 안 중요한 건 아니겠죠. 중요한 그렇죠. 부분이긴 하겠죠. 네, 네, 그렇다면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부부가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네,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뭐 첫날 밤에 아이를 몇 명 낳을 것인가 이런 거 네. 상의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듯이 사실은 그냥 돈 문제라 중요한데도 어떤 때는 말하기가 좀 껄끄럽다는 생각 속에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이 부분도 반드시 서로 상의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살림을 한다든지 아니면 남편이 밖에 나가서 돈을 쓴다든지 할 때도 뭐 액수를 정하는 거예요. 1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상의를 하고 쓴다든지 네. 아니면 용돈을 이제 양쪽 어른들한테 드릴 때에 얼마를 드린다든지 네. 또 애경사가 있을 때 경조비는 얼마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미리 상의를 해서 정해놓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편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없고 그때그때 따라 자기의 감정에 따라 얼마 하자 그러다 보면 그 액수가 맞지 않을 때에는 적게 간 쪽에서 마음이 상하게 그렇죠. 되는 거는 아무래도. 사실이고 안 싸워도 되는 문제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빌미를 계속 만들어가게 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몇 명 낳을 건가 상의를 하듯이 이 돈에 대한 부분에서도 미리 정해서 한다면 정말로 좋은 그런 많이 싸울 것들을 이제 안 싸우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결혼하기 전에는 무엇이든지 상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습관처럼 이렇게 미리미리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해 놓으신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반대로 제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번에는 그 한쪽 부모님이 계속적으로 도와준다면 반대로 도움을 받는 입장이라면 그것도 또 문제를 야기할 것 같아요. 너무 한쪽에서만 도움을 받는 경우에요. 그렇죠. 이제 살다 보면 네. 우리가 부모님을 도울 때도 있지만 또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거는 받는 입장에서도 그거는 사실은 제한을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준다고 다 이렇게 받게 되면은 사실은 그런 상담 사례들을 보면 끊임없이 받기만 한다면 그 부모님들한테 계속 어떻게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간섭을 계속 받게 돼요. 사실은 물질이 가면 거기에 뭔가가 따라가게 되어 있지 그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불가피하게 무슨 어떤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웬만하면 도움받지 않고 우리 그 벌어놓은 그 한도 내에서 또 얼마 정도를 저축을 하고 얼마 안에서 우리가 알뜰하게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때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액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없을 때마다 친정에서 또 아니면 시댁에서 그러면 이번에는 너네 집에서 이번에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완전히 새 집 다 힘들어지게 되고요. 맞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참 많은 걸 배운 것 같네요. 오늘 네. 얘기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 서로 간의 상의를 통해서 하고 우리 안에서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일단 건강한 가정을 또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이순혁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대전, 충남, 세종의 지역민을 위한 생활정보 소식 전해드립니다.